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목요일 오늘의 신문 대창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슬입니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15일 민간 차원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은 물론이고 한국의 언론 등을 포함해 대북 비방 중상을 중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6개월을 하루 앞둔 15일 국회가 세월호 국정감사로 최고조를 맞았습니다. 검찰이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범죄는 당사자의 고소나 진정 등이 없더라도 자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8월에 이어 두 달 만에 기준금리를 또 낮췄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석 달 만에 3.8%에서 3.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걸스데이의 노래입니다. 달링. 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15일 민간 차원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은 물론이고 한국의 언론 등을 포함해 대북 비방 중상을 중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또 북한이 일방적으로 주장해온 서해 해상 경비 개선 내 남측 함정의 진입을 금지하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날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비공개로 열린 군사 당국자 간 접촉에서 이같이 요구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회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10분까지 비공개로 진행됐다며 우리는 북측의 서해 북방 한계선을 준수해야 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특성상 전단 날리기와 언론은 통제할 수 없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군 당국과 만남은 7일 서해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과 우리 해군 함정 간 한포 교전이 벌어진 뒤 북측이 비공개로 긴급 접촉을 하자고 제의에 열린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하지만 2011년 2월 남북 군사실무회담 이후 3년 8개월 만에 열린 이번 회담은 별다른 성과 없이 끝이 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차기 회담 일정 등 별도의 합의사항은 없었다고 말했다. 남측에서는 유재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김기웅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문상균 국방부 군비통제차장 등이 참석했다. 북측에서는 김영철 국방위원회 서기실 책임참사 겸 정책총국장을 단장으로 이선관 국방위 정책국장과 곽철희 국방위 정책부국장이 참석했다. 한편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2차 고위급 접촉 일정과 관련해 13일 판문점 연락권을 통해 30일 북측 통일각에서 제2차 고위급 접촉을 하자고 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측은 답변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6개월을 하루 앞둔 15일 국회가 세월호 국정감사로 최고조를 맞았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여야는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감에서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정부의 안전불감증과 안일한 대응, 해피아의 폐해를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그러나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계 김 빠진 분위기로 전락하며 검찰의 종합수사 발표 이후 남은 실체적 의문들을 푸는 데는 실패했다는 평이 나온다. 국감에 출석한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구조작업 실패에 대해 에어포켓을 전제로 벌인 구조활동이 결과적으로 무위로 돌아간 데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사고 초기 에어포켓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여기에 헛된 희망을 품었다는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사고 발생 직후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배 안에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을 언급했었다며 SNS 등을 통해서도 이들을 살려내라는 요구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생존 가능성이 있는 승객 구조에 치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정작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균 전 국토부 제2차관, 김천일 언딘 이사 등 4명은 각각 건강 문제,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또 16일 예정된 해수부 국감의 일반 증인 15명 중 이준석 세월호 선장회 7명도 재판 준비, 심신 불안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감 전 전체 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에 따라 이 선장과 세월호 기관장, 1, 2, 3 등 항해사, 조타수 등 8명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키로 의결했다. 해당 증인들은 16일 오후 2시까지 국회 농해수위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검찰이 공적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범죄는 당사자의 고소나 진정 등이 없더라도 자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일보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고 언급한 데 따른 수사 방향 설정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압수수색할 때 필요 최소 한도 범위 내에서만 자료를 확보하겠다고도 밝혔다. 대검찰청은 15일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 대응 방안과 관련해 유관기관 실무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발표했다. 실무회의에는 다음 카카오 등 포털 사이트를 제외한 대검과 법무부, 미래창조과학부, 경찰청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검찰은 고소나 고발 등 신고가 있는 사이버상 명예훼손 범죄 사안을 주로 수사할 것이라면서도 공적 인물들은 2차 피해를 우려해 고소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소, 고발 등이 없더라도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는 악의적이고 인신공격적인 허위 사실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피해를 일으켰거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 수사가 카카오톡 사찰로 번질 우려가 없다는 입장 역시 재확인했다. 검찰은 카카오톡을 실시간으로 감청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이 없다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감청영장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감청 기법을 활용할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8월에 이어 2달 만에 기준금리를 또 낮췄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석 달 만에 3.8%에서 3.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한은은 1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2%로 0.25%포인트 내렸다.
지난 8월 2.5%에서 2.25%로 내린 지 2달 만에 다시 인하한 것이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월부터 17개월간 유지된 종전사상 최저치와 같은 수준이 됐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까지 낮춘 것은 경기 복세가 미약한 데다 유로존의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국내 경제의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의 회복이 늦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경기에 대한 시각이 종전보다 악화됐고 성장 모멘텀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 이달에 금리를 내리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했다며 두 차례 금리 조정이 성장세 회복에는 상당히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은은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8%에서 3.5%로 낮추고 내년 전망치는 4%에서 3.9%로 내렸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1.9%에서 1.4%로 내년 전망치는 2.7%에서 2.4%로 낮췄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남진과 장윤정이 부릅니다. 당신이 좋아. 그대는 내 사랑, 당신도 내 사랑.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대비 안 되지. 원한 따로 있나? 우리가 원앙이지. 환상에 해피한 원앙이지.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 그대는 내 운명, 당신도 내 운명. 하늘 아래 누가 와도 대비 안 되지. 그대는 꽃 중에 꽃, 당신은 골라비. 환상에 해피한 꽃과 낙이지.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 꿀맛 같은 그대 사랑에 내 인생을 걸었잖아. 비가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 네, 다음은 정치명 기사입니다.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참석자 이탈리아 밀라노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리커창 중국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이르면 10월 말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한중 회담이 이루어지는 만큼 그와 관련된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최근 남북 상황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중국 측에 남북 간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권력 서열 2위로 경제를 총괄하는 리 총리와 한중 FTA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리 총리 외에도 헬레 토르닝 슈미트 덴마크 총리, 프랑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도 양자회담을 갖는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양자회담은 이번에도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위안부 문제 등에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베 총리를 만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출국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과 만나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15일 박 대통령은 밀라노 방문 첫 일정으로 한 이탈리아 경제협력 포럼에 참석했다. 그는 영화 로마의 휴일에서 오드리 헵번이 먹었던 젤라또를 기억하고 계신가? 이 젤라또는 최근 한국의 글로벌 유통망과 만나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15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금융권 최대 이슈였던 KB금융 사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주 전성기 교체 문제로 촉발돼 이명록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우 전 국민은행장이 동반 퇴진한 KB금융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미숙한 대처를 꼬집는 의원들의 질책이 초반부터 쏟아졌다. 이에 신재윤 금융위원장은 소신과 법률에 따라 판단했고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이지만 주어진 법적 책임을 다했다며 팽팽히 맞섰다. 민병두, 강기정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금융당국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금융감독원장, 금융위를 거치며 제재 수위를 바꾼 것을 두고 오락가락 행태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신 위원장은 오락가락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이며 그런 내용을 참고로 해서 금융위원회 전원 의결로 중징계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의 공방은 고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신재윤 위원장과 정찬호 부위원장, 쇠수연 금융감독원장과 최종구 금감원 수석부원장 모두 동반 퇴진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권위를 추락시킨 모피아 역사의 치욕이라고 호통을 쳤다. 이에 신 위원장은 전혀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단호하게 받아쳤다. 신 위원장은 KB금융사태의 원인이 지배구조와 관련된 사람들이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줄곧 고수했다. 그러면서 지배구조 문제 해결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지배구조에 대한 정답은 없고 금융지주사의 문화와 역사에 따라 결정할 운용상의 문제라며 최고 경영자인 CEO 인력풀을 만들거나 육하원칙에 따른 CEO 선임 세부 절차를 만들게 하는 등 지배구조 관련 내규를 촘촘히해 금융지주사를 간접적으로 감독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가 15일 측근인 송호창 의원의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직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에 이어 조강특위에도 본인은 물론 안철수의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안 전 대표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가 국회에서 공식 기자간담회를 가진 것은 730 재보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공동대표직에서 사퇴한 이후 처음이다. 지난 10일 안 대표 측 몫으로 조강특위위원으로 임명됐던 송 의원은 회의 참석차 방문한 스위스 현지에서 서면을 통해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안 전 대표는 현 시점에서 저의 비대위 참여는 물론 저에 대한 당의 배려 차원에서 임명된 송 의원의 조강특위 참여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책임지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혁신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결정이 비대위원회는 참여하지 않은 채 지역위원장을 선출하는 조강특위에만 측근을 참여시켰다는 당내 일부의 비판에 대한 답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차기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안 전 대표의 조강특위 불참 결정에 대해 당내에서는 기득권 내려놓기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계파 간 진흙탕 싸움에 끼지 않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자신은 비대위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함께 사퇴한 김한길 전 대표에게는 비대위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고 한 말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 내에서는 오히려 당 지도부를 향한 무언의 압박처럼 느껴진다는 말도 나온다. 당 지도부에 연락해 조용히 처리해도 될 일임에도 조강특위 첫 회의가 열리는 날 공개적으로 사퇴 소식을 밝힌 것에 대한 의구심이다. 한편 조강특위는 첫 회의를 열어 공모 절차를 의결하고 큰 틀의 심사 기준을 마련하는 등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송 의원이 물러나면서 좋지 않은 모양새로 출발했다. 비노계 진영에서는 지역위원장 선정에 중도 온건파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될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문현주의 웃으며 삽시다.
한 세상인걸. 짜증내고 화를 내면 무엇 하나요. 인생사 세상사가 흘러가는 강물 같더라. 웃으며 삽시다. 세상살이 마음대로 해는 게 있나. 그럴 땐 가슴을 열고서 크게 한번 웃어요. 둥글둥글 살다 보면 한 세상인걸. 짜증내고 화를 내면 무엇 하나요. 인생사 세상사가 흘러가는 강물 같더라. 웃으며 삽시다. 이래저래 살다 보면 한 세상인걸. 짜증내고 화를 내면 무엇 하나요. 인생사 세상사가 흘러가는 강물 같더라. 웃으며 삽시다. 다음은 경제면 기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이 경제 성장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계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질임금이 좀처럼 늘지 않아 내수가 살아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맹우 새누리당 위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실질임금 증가율은 1.28%로 같은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인 3.24%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연도별 실질임금 증가율은 2009년 마이너스 0.1%, 2010년 3.8%, 2011년 마이너스 2.9%, 2012년 3.1%, 2013년 2.5%였다. 반면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은 2009년 0.7%, 2010년 6.5%, 2011년 3.7%, 2012년 2.3%, 2013년 3%로 나타났다. 지난 5년 동안 실질임금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웃도내는 2012년이 유일하다. 올해는 사정이 더 심각하다. 한국은행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실질임금 증가율은 1분기 1.8%에서 2분기 들어 0.2%로 급락하면서 2011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실질임금 증가율은 0.99%로 주저앉았고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간 증가율도 1% 안팎에 그칠 전망이다. 실질임금 증가율이 둔화하면 가계소득이 위축돼 소비가 늘지 않고 물가가 떨어지면서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 한편 기재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최근 5년간 평균 2.2%포인트나 빗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률 전망치는 예산 편성, 세수 전망 등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나라 살림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기재부는 2009년 성장률을 4%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0.7%에 불과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지만 그 여파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것이다.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5%, 4.5% 성장을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3.7%, 2.3%에 그쳤다. 유럽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틀릴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는 올해 성장률을 3.9%로 전망했지만 한국은행은 이날 성장률 예상치를 기존 3.8%에서 3.5%로 낮췄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 동향을 보면 9월 취업자 수는 2,591만 7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5만 1,000명이 증가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취업자 수는 지난 6월 이후 2달 연속 증가하다가 석 달 만에 꺾였다. 하지만 지난해 연평균 증가폭과 비교해보면 취업자 수 증가폭은 여전히 크다. 문제는 취업자의 연령대다. 늘어난 취업자는 대부분 50대 이상이었다. 50대에서 20만 6천 명이 증가했고 60세 이상 19만 8천 명 증가했다. 50대 이상에서 40만 4천 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진 것이다. 가계를 이끄는 가장들이 많은 40대는 2만 7천 명이 증가한 데 그쳤다. 30대는 오히려 일자리가 3만 2천 개 줄었다. 20대 청년 일자리는 늘었지만 2만 7천 개에 그쳤다. 전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도 주요 취업 계층인 20대에서 40대 일자리가 정체되면 국민이 체감하는 취업난은 나아지지 않는다. 20대에서 40대 일자리가 정체됐다는 말은 고급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산업별로 보면 금융 및 보험업이 3만 7천 명 줄었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서도 1만 5천 명이 줄었다. 반면 자영업자들이 많은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점은 늘었다. 정부는 전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30대에서 취업자 수가 줄긴 했지만 인구도 줄었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지난해에는 조사 주간이 추석 전이었는데 올해는 추석 이후여서 취업자 증가폭에 줄어든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이었습니다. 이달 아파트 전세를 재계약하려는 사람은 평균 3,108만 원을 집주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부동산 114는 10월 현재 전국의 아파트 전세 재계약 비용이 2012년 10월 2,765만 원보다 343만 원 많은 3,108만 원으로 조사됐다고 15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전세값이 평균 3천만 원 넘게 올랐음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재계약 비용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인천이다. 인천은 2012년에는 집주인에게 평균 1,088만 원을 올려줘야 했으나 올해는 3,127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2년 사이 2,039만 원이 늘었다. 서울은 2년 전 4,215만 원에서 올해 5,744만 원으로 1,529만 원이 늘었다. 경기도는 2년 전 2,958만 원에서 올해 3,904만 원으로 946만 원 증가했다. 반면 5대 지방광역시는 2년 전 평균 2,745만 원에서 올해 2,151만 원으로 재계약 비용이 594만 원 감소했다. 대구와 대전의 경우 2012년에 비해 각각 831만 원, 353만 원씩 증가했지만 부산은 1,446만 원, 광주 1,684만 원, 울산 1,223만 원이 줄었다. 특히 세종시는 전셋값 약세에 따라 재계약 비용이 2,965만 원이나 줄어들었다. 한편 6개 광역시의 평균 아파트값이 처음으로 2억 원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6개 광역시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2억 57만 원으로 전달의 기존 최고치를 돌파했다. 국민은행이 통계조사를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올 들어 6개 광역시의 평균 아파트 값은 3.5%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 2%보다 상승폭이 컸다. 2년 전과 비교하면 전국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2% 오르는 사이 광역시는 9% 올라 상승폭 격차가 더 컸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김수철의 노래 듣겠습니다. 젊은 그대.
네, 다음은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윤지수 씨 전해주세요. 네, 날씨입니다. 지금도 중부지방과 전라북도, 경상북도 일부 지역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의 양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린 비가 보령에는 8.5mm, 철원 5.5mm, 서울은 2.5mm를 기록했고요. 지금 서해안 지방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전까지는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지방에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서해상의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도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해안 지방도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고요. 나머지 지역도 약간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바람 피해 없도록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황사도 날아들었습니다. 오늘 새벽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5도 지역과 서해안 지방으로 황사가 옅게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백령도의 경우 오늘 새벽 3시에 133 마이크로그램까지 다소 수치가 올랐고요. 오늘 낮까지는 이렇게 서해안 지방과 서해 5도 지역으로만 옅은 황사가 나타나겠습니다. 주로 우리나라 상층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후가 되면 전국적으로 다시 맑은 날씨가 예상이 되고 이런 가운데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18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세종과 대전은 20도, 광주도 비슷하겠고요. 부산 지역은 23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 앞서 전해드렸듯이 바람 때문에 체감으로 느끼는 기온은 어제보다는 조금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되면 내일 아침 중부 내륙 지역과 남부 산간 지역은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얼고 남부 내륙 일부 지역도 서리가 내릴 만큼 기온이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8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2도에서 12도의 분포로 아침에는 조금 춥고 낮에는 선선한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4.6도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철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코레일 교통센터 주인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요일인 오늘 하행선 열차 중에는 대부분의 구간들이 오전에 배차된 열차의 유밀이 높습니다. 특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경춘선의 ITX 청춘열차는 낮 12시 열차 이후 좌석 구하시기 여유가 있고요. 호남선과 전라선, 중앙선과 태백선도 출발 가까이 한 오전 10시나 11시 때 배차된 열차 각각 한두 편의 열차에는 자리가 매진돼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경춘선의 ITX 청춘열차 그리고 서울역에서 대전이나 동대구 방면으로 운행하는 경부선도 오전과 오후에 운행하는 몇 편의 열차에는 예매가 많이 돼서 부분적으로 좌석 예매가 가능합니다. 오늘 준비된 상행선 열차는 대부분의 구간들이 다소 높은 예매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부선과 호남선, 전라선과 중앙선, 태백선과 경춘선의 ITX 청춘열차가 바로 그렇고요. 이 구간들은 지방에서 처음 출발한 역을 기준으로 오후 12시에서 오후 7시 때 배차된 열차까지 부분적으로 예매가 많이 됐습니다. 요즘 나들이 떠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코레일에서는 전철로 다녀오실 수 있는 가을 여행 상품을 비롯해서 다양한 패키지 관광 열차를 코레일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있으니까요. 열차 이용과 여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레일 교통정보였습니다. 심수봉입니다.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언제나 찾아오는 고도의 이별이 아쉬워 두 손을 꼭 잡았나 눈앞에 바다를 핑계로 헤어지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보내주는 사랑은 말이 없는데 떠나가는 남자가 무슨 말을 해 백고동산
다음은 사회명 기사입니다. 바다 해경이 해상에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지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바다에서 50m도 헤엄칠 수 없는 해경, 잠수를 못하는 해경, 수상 인명구조 자격증이 없는 해경. 이런 해양경찰관들이 바다에 빠져 익사 위기에 처한 사람을 얼마나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을까? 무늬만 해경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해경 공채시험에서 수영 실력이 토익 점수보다 홀대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민수 의원에 따르면 해경 총 정원 7,837명 중 수영 가능자는 74.7%에 불과했다. 해경 파출소와 출장소는 1,785명 중 69.4%만 바다를 50m 이상 수영할 수 있었다. 함정대원은 2,618명 중 73.8%가 헤엄을 칠 수 있다. 수중에서 응급처치와 심폐소생, 구조영법, 종합구조 등이 가능한 수상인명구조 자격증 소지자는 3,777명, 48.2%로 전체 해경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잠수 인력은 6%도 안 된다. 국회 농해수위 윤명희 의원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해경 총 인원 8,685명 중 잠수 전문 인력은 482명에 불과하다. 윤 의원은 1996년 경찰청에서 독립한 해경의 수장 13명 중 11명은 모두 육경 출신으로 해상 안전을 잘 몰라 구조보다 수사나 단속에 집중했다고 분석했다. 해경의 기본적인 자질이 떨어지는 것은 해경 채용 제도에서도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경이 지난해부터 경위 이상 간부나 순경을 공채할 때 수영 시험을 도입했지만 토익 8회점 이상인 사람은 가산점이 3점인데 비해 수영은 2점 이내다. 윤 의원은 해경을 뽑는 시험에서 수영 실력보다 토익 점수가 더 중요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세계일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주로 먹는 과자와 시리얼에 잇따라 세균이 검출되면서 소비자들이 동서식품 불매운동을 시작하는 등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업체 측은 제품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단 자가품질 검사에서 세균이 발견된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재활용했다는 점에서 법적, 도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5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국내 시리얼 업체 1위 동서식품은 충북 진천공장에서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 등 4개 제품을 생산하면서 자가품질 검사에서 대장균군을 확인했지만 곧바로 폐기하지 않고 다른 제품과 섞어 유통시켰다. 동서식품은 대장균군은 쌀 등에 존재하는 미생물로 대장균과는 다르다며 유통 전 단계 제품을 살균 처리했고 대장균군 음성으로 판명된 제품만 출고해 완제품에는 세균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같은 고온 열 처리를 통한 재활용 제조 과정은 해외에서도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적합한 제품을 10% 섞어서 재가공한 것은 완제품에 문제가 없어도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 과태료 부과의 처벌을 할 수 있다며 더구나 이미 알루미늄 포장, 박스 포장까지 다 끝난 제품은 최종 제품이지 동서식품이 주장하는 대로 반제품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제품들을 잠정 유통 판매 금지시켰고 완제품 100개 제품 이상을 긴급 수거해 검사 중이다. 검찰은 14일 부적한 제품을 재활용해 시리얼을 제조 판매한 혐의로 동서식품 진천공장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온라인에서는 동서식품 전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4일 돌입한 불매서명운동에 동참한 이들이 600명이 넘는다. 불매운동을 제기한 네티즌은 어릴 때부터 동서식품 시리얼만 즐겨 먹어왔기에 다른 사건보다도 충격이 크다며 먹는 걸로 장난치는 기업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해당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앞서 크라운 제과도 유기농 웨하스 제품이 자가품질 검사 결과 허용 기준치 280배가 넘는 세균이 검출됐는데도 5년간 100만 개 이상 시중에 판매온 혐의로 관련 임원들이 구속됐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르노 삼성자동차가 과거 근로자에게 지급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이번 판결은 르노 삼성 생산직 근로자 2,500명 가운데 소송을 낸 120명의
2008년 이후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각종 수당의 차액 16억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다. 르노 삼성 측은 이 판결이 확정돼 다른 근로자들이 모두 소송을 낼 경우 사측은 근로자 2,500명에 대한 임금 상승분, 퇴직금 등으로 모두 1,000억 원 이상의 인건비를 부담하게 된다며 이는 사회 통념과 상식에 반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부산지법 민사 7부는 15일 르노 삼성 부산공장 근로자 12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온 정기 상여금과 연차 상여금 등 일부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2000년 이후 근로자들에게 매년 짝수월에 정기 상여금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해왔고 그 액수도 근로자 개인 기본급의 50%가량으로 비중이 커서 일시적 급여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사 측은 노사가 정기 상여금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해왔고 이를 감당하기에는 회사 사정이 너무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노사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데 명시적 묵시적으로 합의했다는 증거가 없고 근로자들의 정당한 법정수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만큼 회사 경영 상태가 어렵다고 볼 수도 없다며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선일보였습니다. 어린 아들을 살리기 위해 불 속으로 뛰어든 20대 주부가 아들과 함께 숨졌습니다. 국민일보 기자입니다. 15일 오전 7시 40분쯤 전북 부안군 동진면 당산리 최모 씨의 집에서 불이 났다. 당시 집안에서는 최 씨와 큰아들, 둘째 아들, 막내 아들 등 4명이 있었다. 단란한 삼형제의 아버지 박모 씨는 집에서 500여 미터 떨어진 직장으로 출근을 한 뒤였다. 남편을 배웅한 최 씨는 잠시 다시 눈을 붙였고 초등학생인 큰아들과 둘째 아들도 잠을 자고 있었다. 둘째 아들이 어슴푸레한 불빛과 열기를 느끼고 눈을 떴다. 둘째 아들은 가족들을 깨웠다. 경황이 없던 어머니 최 씨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손을 잡고 재빨리 집 밖으로 빠져나왔다. 잠시 후 최 씨는 재롱둥이 막내 아들이 방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최 씨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불길에 휩싸인 집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막내 아들을 데리러 불길 속으로 되돌아간 최 씨의 모습은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최 씨는 안방에서 울먹이던 아들을 발견했지만 집 전체로 불길이 번져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었다. 때마침 불어온 바람을 탄 불길은 20여 분 만에 집을 모두 태울 만큼 거셌고 화마에 갇힌 최 씨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미처 집을 빠져나올 수 없었다. 내부가 목조로 꾸며진 최 씨의 집은 화재에 상대적으로 약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불길을 잡고 집안에 진입했을 당시 두 모자는 안방 침대에서 모포를 뒤집어 쓴 채 나란히 숨져 있었다. 이 모습을 본 일부 소방관은 눈물을 흘렸다. 현장 감식을 벌인 경찰은 최 씨와 아들의 몸에서 일산화탄소 반응이 나왔다며 연기에 의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숨진 막내 아들이 불이 나기 전 안방 침대에 깔린 이불 위에서 라이터를 가지고 놀았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전람회 취중진담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했는지도 몰라 실수인지도 몰라 아침이면 까마득히 생각이 안 나 불안해할지도 몰라 하지만 꼭 오늘 밤에 해야 할 말이 있어 약한 모습 미안해도 술김에
생각지는 마 언제나 네 앞에 서면 준비했었던 말도 왜 난 반대로 말해놓고 돌아서 후회하는지 이젠 고백할게 처음부터 너를 사랑해왔다고 이렇게 널 사랑해 어설픈 나의 말이 촌스럽고 믿어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을 거야 아침이 밝아오면 다시 한번 너 품에 안고 사랑한다 말할게 자꾸 왜 웃기만 하는 거니 농담처럼 들리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린애 보듯 바라보기만 하니 언제나 네 앞에 서면 준비했었던 말도 왜 난 반대로 말해놓고 돌아서 후회하는지 이젠 고백할게 처음부터 너를 사랑해왔다고 이렇게 널 사랑해 어설픈 나의 말이 촌스럽고 믿어도 아무에게 나를 이런 얘기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야 만큼이나 나도 참 어색해 너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어 자꾸만 아까부터 했던 말도 애매한데 하지만 오늘 난 모두 다 말할 거야 이렇게 널 사랑해 어설픈 나의 말이 촌스럽고 믿어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을 거야 아침이 밝아오면 다시 한번 내 품에 안고 사랑한다 말할게 널 사랑해 Yeah 행복한 방송 외로워 말아요 사랑해요 늘 곁에 있을게요 Yeah 사랑의 소리 KBS 사랑의 소리 방송 언제나 여기에 네, KBS 제3라디오 오늘의 신문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제면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불황에 따른 수요 부족, 미국 셰일 원유 등 공급 증가, 원유를 통해 적국을 제압하려는 정치적 술수가 삼중 결합을 이루면서 국제 유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14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 원유는 전날보다 3.9달러 하락한 81.84달러에 마감했다. 이는 2012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런던 선물시장에서 브렌트유도 전날 대비 4달러 가까이 하락, 배럴당 85달러 초반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폭락 수준의 유가 하락은 수요 부족에 대한 우려가 더욱 심해졌기 때문이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이날 내놓은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하루 원유 수요가 9,240만 배럴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추정치보다 20만 배럴이나 줄어든 것이다. 일부에서는 9월에서 10월은 정유사 설비 보수 기간이어서 예년에도 수요가 감소했었고 국제 원유 시장의 강력한 공급 카르텔인 석유 수출국 기구가 예전처럼 단합해 감산에 돌입할 가능성을 들어 유가의 반등을 예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 전문가들은 오펙의 단합 가능성을 배제한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랍 산유국의 결속력은 아랍의 봄을 거치면서 크게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수요 공급의 경제 논리보다는 저 나라는 손을 봐주겠다는 힘센 산유국의 정치적 의도 때문에 국제 유가는 당분간 약세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여기서 슈퍼 산유국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며 이들이 각각 칼을 겨눈 상대는 당연히 러시아와 이란이다. 미국, 사우디는 원유를 수출해 전비를 대고 있는 이슬람 국가를 옥죄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미국과 사우디가 이럴 수 있는 것은 같은 산유국이지만 가격 변동에 대한 내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제투자은행인 BOA 메릴 린치에 따르면 이란과 러시아는 국가 재정에서 원유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어서 유가가 각각 배럴당 136달러와 105달러 이하로 내려가면 재정 균형이 무너진다. 반면 미국은 재정 상황이 국제 유가 움직임과 무관하며 사우디 역시 92달러 수준까지 유지되면 재정에 타격이 없다. 80달러대까지 내려온 유가가 어느 수준에서 안정을 찾을지도 정치 변수를 통해 대략의 예측이 가능하다. 바로 미국을 원유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만든 셰일 원유의 생산 원가다. 실제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국제 유가가 80달러대로 내려가자 일부 셰일 원유 생산업자들이 역마진을 이유로 생산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미국 셰일가스 생산이 지속되고 사우디 재정도 흑자 상태로 돌아서는 배럴당 90달러대 초반이 장기 균형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국일보였습니다. 미국에서 에볼라 환자를 치료하던 의료진이 추가로 에볼라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계일보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세 번째 에볼라 환자가 발생하면서 추가 감염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텍사스주 보건국은 15일 최근 에볼라로 사망한 토머스 에릭 던컨을 치료하던 댈러스 텍사스 보건장로병원 의료진 한 명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세 번째 에볼라 감염자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는 던컨을 돌본 의료진 가운데 여성 간호사 니나 팸에 이어 두 번째로 에볼라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다. 그는 전날 병원 측에 열이 난다고 신고한 뒤 즉시 격리돼 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텍사스 보건국은 해당 의료진에게 타인과의 접촉이나 잠재적 노출이 있었는지를 신속히 확인했으며 관련된 이들을 추적 관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AP에 팸 간호사 감염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번 세 환자는 보호복 착용에 어떤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홍콩 정부가 15일 경찰력을 동원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홍콩 정부는 수백 명의 경찰을 앞세워 15일 오전 3시부터 정부청사 북쪽의 터널 도로인 룽워 로드에 시위대가 설치한 바리케이드 철거 작전을 벌였다. 지난 14일 경찰이 에드미럴티 남부 지역의 8차선 도로인 퀸즈웨이에 설치된 바리케이드를 철거하자 시위대는 이곳에 바리케이드를 새로 만들었다. 경찰은 이날 시위대에 최루가스를 쏘며 강경 작전을 폈고 1시간여 만에 바리케이드를 해체했다. 경찰은 시위대를 타마루 공원 쪽으로 밀어내고 45명을 불법 건축물 설치와 경찰의 법 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 이번 충돌은 지난달 28일 경찰이 시위대 최루탄을 쏘며 진압작전을 편 이후 가장 격렬했다. 경찰은 지난 13일부터 시위대가 도심 곳곳에 설치한 바리케이드를 철거하고 있다. 하지만 시위대는 도로 점거를 중단하지 않은 채 대치 중이다. 정부가 강경 진압에 나설 태세여서 앞으로 더 큰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이 14일 시위 현장에서 공민당 당원에게 약 4분 동안 발길질을 하는 동영상이 TVB 방송을 통해 보도돼 과잉 진압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홍콩 8개 대학 학생연합체인 홍콩 전상 학생연회는 앤디 창와이 홍콩 경무처장 사퇴와 진상조사,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인민일보는 15일자 일면에 홍콩 정부의 법에 기초한 대응을 굳게 지지한다고 밝혀 렁추닝 행정장관에 대한 중국의 신임을 확인했다. 경향신문이었습니다.
노르웨이가 여성에게도 징병제를 확대했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노르웨이 의회는 14일 여성에게도 징병제를 확대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내 에릭센 쇠레이데 노르웨이 국방장관은 우리는 가장 의욕과 능력이 있는 지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군 복무 대상을 확대하기를 원한다며 이 조처가 군의 전력 강화를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직업군인제를 도입하고 징병제를 폐지해 오고 있다. 그러나 노르웨이는 군 복무에서의 성중립을 도입함으로써 군을 더욱 경쟁력 있고 다양한 집단으로 만드는 방안을 선택했다. 이번에 통과된 관련법 2개는 2016년부터 발효된다. 현재 여성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유일하다. 노르웨이가 여성징병제를 도입하기는 했으나 이 제도에 적용을 받는 여성은 일부가 될 전망이다. 개정되기 전 노르웨이 병역법은 19살부터 44살까지의 남성을 대상으로 병역을 의무화했다. 이 법에 따라 현재 대상자 6만 명 중 8천 명만 입대를 하며 이 중에는 여성 자원자 1,000여 명이 포함되어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남편, 학업과 직업 등 각종 사유로 병역을 연기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형식상으로는 징병제이나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지원병제로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은 2016년 중순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19살에서 44살 여성을 군 복무 대상으로 정했다. 첫 입대 대상자들은 12개월 동안 복무한다. 노르웨이는 전임 정부에서 오는 2020년까지 군 병력의 20%를 여성으로 채운다는 공식 목표치를 세웠다. 그러나 지난해 집권한 우파 정부는 병역 성비 목표를 세우지 않고 있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마로니에가 부릅니다. 칵테일 사랑. 울적한 날에 거리를 걸어보고 향기로운 칵테일에 취해도 보고 한편에 시가 있는 전시회장도 가고 밤새도록 그리움에 편지 쓰고파 모차르트 피아노 연주 보기 11번 그날은 내 귓가에 속삭여주면 아침 햇살 눈부심에 나를 깨워줄 그런 연인이 내게 있으면 나는 아직 순수함을 느끼고 싶어 어느 작은 우체국가 계단에 앉아 보이지 않고 향기를 내게 안겨줄 그런 연인을 만나봤으면 울적한 날에 거리를 걸어보고 향기로운 칵테일에 취해도 보고 한편에 시가 있는 전시회장도 가고 밤새도록 그리움에 편지 쓰고파 모차르트 피아노 연주 보기 11번 그날은 내 귓가에 속삭여주면 아침 햇살 눈부심에 나를 깨워줄 그런 연인이 내게 있으면 나는 아직 순수함을 느끼고 싶어 어느 작은 우체국 계단에 앉아 보이지 않고 향기를 내게 안겨줄 그런 연인을 만나봤으면 울적한 날에 거리를 걸어보고 향기로운 칵테일에 취해도 보고 한편에
눈부신 사랑을 가져주다 이 세상은 나로 인해 아름다운데 뚜뚜뚜뚜뚜 네, 다음은 사설입니다. 세월호 참사 반년 정쟁 속에 안전은 후퇴했다라는 제목의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세월호 참사 6개월, 짧지 않은 이 기간을 지나온 대한민국호의 노정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294명이 숨졌고 10명은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이 사고만 참담한 게 아니다. 온 나라가 슬픔을 공감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하는 시기에 갈등과 분열을 키우고 안전사회를 위한 청사진 하나 그려내지 못하는 형편없는 수준을 드러낸 현실은 더욱 참담하다. 사고는 100% 인재였다. 이익의 눈먼 선사는 노후한 선박의 무리한 증개축으로 복원성이 불량해진 운항해서는 안 되는 배를 바다에 띄웠고 선원들은 무책임했으며 화물 적재와 고박도 대충 하는 등 총체적 안전 불감증을 노출했다. 사고에 대응하는 안전 시스템은 엉망진창이었다. 백기를 통제하는 진도 연안 해상교통센터는 나태했다. 구조에 나선 해경들의 무능에는 억장이 무너졌다. 사고 현장의 해경함정은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하지 않았다. 이런 불량 선박이 바다를 누빌 수 있었던 배후에는 안전점검 부실과 업체와 관리기관의 유착 등 총체적 부패와 관료사회의 적폐가 자리잡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정부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사고 후 선장과 선원, 해운사 관련자뿐만 아니라 해경 등 399명이 입건되고 154명이 구속돼 재판을 받는 것도 적폐와 안전 불감증의 연결고리가 깊고 넓었음을 의미한다. 더욱 참담한 것은 이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고 정치권은 각자 자기 이해의 관점에서 사고를 정쟁의 빌미로 이용해 국론을 분열시켰으며 국민 여론도 사분 오열됐다는 점이다. 사고 초기 정부가 약속한 안전 시스템 보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달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으나 이는 연안여객선 166척에 대한 대책이었을 뿐 1900척의 유람선이나 세월호급의 페리에는 대책에서 제외함으로써 하는 척만 하는 행정의 적폐를 되풀이했다. 이번 국감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 후 선박 사고는 341건으로 전년 대비 99건이 늘었다. 선박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던 약속은 공연물이 됐다. 사고 초기 국가 개조를 외쳤던 정부는 개조는커녕 개선의 단서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번 감사원 국감에서는 전원 구조 오보를 확인한 후 정식 보고 라인으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을 밝혀내고도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는가 하면 세월호 감사 징계 요구자도 경징계로 그치는 등 개선 의지가 없음을 드러났다. 이것이 세월호 참사 6개월의 자화상이다. 이런 상태로 다시 6개월을 보낸다면 우리 공동체에는 미래가 없다. 이젠 비난과 정쟁에서 벗어나 사회 안전 시스템 확보를 위해 실질적인 비용부터 개선하고 비용 부담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 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 그것이 세월호의 비극적인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다. 중앙일보였습니다. 다음은 금리 인하 효과 보려면 경제구조 개편 동반해야라는 제목의 한국일보 사설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로 인하했다. 사상 최저치와 같은 수준이다. 8월 2.5%에서 2.25%로 내리고 2달 만에 다시 인하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2009년 2월부터 17개월간 2%로 운영됐을 때와 같아졌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 결정은 경기가 자꾸 나빠져 경기에 대한 인식이 바뀜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며 경제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이 적기라고 밝혔다. 한은이 금리 인하 조치를 취한 것은 경기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느리기 때문이다. 한은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4월 4%에서 7월 3.8%, 이번에 3.5%로 계속 하향 조정했다. 여기에 유로존의 경기 침체 문제가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어 금리 인하가 시급했던 측면이 있었다. 한은이 현 상황을 위기로 인식, 금리 부분에서 선제적 대응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 부양을 위해 일단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써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과 부작용 우려도 적지 않다. 우선 저금리 상황이라 기준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정책 효과를 보기가 쉽지 않다. 총수요가 부족해 기업이나 개인이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면 부동산 투기 등 엉뚱한 곳으로 자금이 쏠리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금리를 낮춰도 투자나 소비 등의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는 진단까지 나오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도 걱정거리다. 최근 2달간 금리 인하와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가 이어지면서 가계대출이 11조 원이나 늘어 1,000조 원을 넘어섰다. 전년 동기보다 훨씬 빠른 속도라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해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금리를 인하해도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나면 소비 여력이 줄어들어 오히려 돈이 돌지 않는 경향도 나타날 수 있다. 글로벌 금리, 특히 미국의 금리 정책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도 큰 부담이다. 미국의 경우 양적 완화 정책의 종료를 예고한 뒤 금리 인상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본 유출이 우려된다. 금리가 높은 쪽으로 투자 자금이 이탈하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것이 예상되면 환차익 등의 이유로 이탈 속도가 가팔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금리 정책은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다. 금리 정책은 일시적으로 경기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을 뿐 경제 성장 잠재력을 근원적으로 키울 수 있는 요소는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반드시 금리 정책과는 별개로 내수 부양이나 기술 혁신 등 경제 구조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그것만이 지금 같은 저성장 국면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한국일보 사설이었습니다. 변진섭의 노래 듣겠습니다. 사랑이 올까요? 사랑이 올까요? 또다시 내게 올까요? 다시는 없을 것만 같았었던 그 사랑이 가슴이 뛰네요. 오래전 사랑을 잃고 멈춰있던 내 맘이 또다시 뛰네요. 아무리 비켜서도 난 못 피하나 봐. 모른 척 고개를 돌려도 자꾸 내 가슴이 너를 찾아. 사랑 아닌 줄만 알았어. 더 다가와도 고개를 쳤어. 내 마음속에 어느샌가 들어온 너란 걸 모르고. 사랑이 올까요? 또다시 내게 올까요? 다시는 없을 것만 같았었던 그 사랑이
네, 다음은 스포츠 소식입니다. 아시아 장애인들의 스포츠 축제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안 게임이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의 열전에 돌입합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역대 가장 많은 41개의 나라 4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는 양궁, 육상, 보치아 등 19개 패럴림픽 정식 종목과 아시안게임에서만 선보이는 배드민턴, 론볼, 볼링, 휠체어, 댄스 스포츠 등 총 23개 종목에서 443개의 금메달을 두고 경쟁이 벌어진다. 대회 기간에 선수의 장애 등급 심사 결과에 따라 종목 통폐합이나 분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총 메달과 세부 종목 수는 유동적이다. 휠체어 댄스 스포츠와 휠체어 럭비는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정식 종목에 채택됐다. 이번 대회는 북한이 사상 처음으로 장애인 아시안게임에 참가한다. 북한은 선수 9명을 포함해 총 33명의 선수단을 파견했다. 북한은 그동안 패럴림픽과 장애인 아시안게임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성일 조직위원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남북한 장애인이 교류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회가 단순한 체육대회가 아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무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존재한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몸이 불편할 뿐 똑같은 사람이다. 2012년 런던 패럴림픽에 갔을 때 영국의 부모들은 이 사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아이들을 데리고 패럴림픽 경기를 관람하러 왔다. 대한민국에서도 장애인 아시안 게임이 그런 편견과 경계를 허무는 기회로 활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개폐회식을 제외한 모든 경기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개회식은 18일 오후 6시 15분 인천문학경기장에서 열린다. 뮤지컬 연출 전문가인 박할린 씨가 총 감독을 맡아 불가능이 우리를 이끈다는 주제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한겨레 신문이었습니다. 명가 삼성이 마침내 사상 첫 4년 연속 프로야구 정규 시즌 우승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삼성은 15일 대구에서 벌어진 프로야구에서 3대3으로 맞선 8회 나바로의 천금 같은 결승 1점포와 밀어내기 볼넷으로 LG를 5대3으로 따돌렸다. 이로써 선두 삼성은 2위 넥센의 거센 추격을 뿌리치고 정규 시즌 1위를 차지해 대망의 한국 시리즈에 직행했다. 지난 시즌 역대 처음으로 정규 시즌 3연패를 달성한 삼성은 정규 시즌 연속 우승 행진을 4시즌으로 늘렸다. 삼성 우승의 힘은 올 시즌도 가장 안정적인 투타의 조화로 요약된다. 무엇보다 장기 레이스에서 절대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선발진의 활약이 컸다. 올 시즌 타고 투저 현상이 두드러졌음을 감안하면 진가를 더한다. 벤덴헐크는 불같은 강속구로 10상승을 쌓으며 에이스 몫을 거뜬히 해냈다. 현재 평균 자책점 1위다. 토종 에이스 윤성환은 12승을 기록해 마운드의 한 축을 충실히 담당했다. 토종 자완 장원삼도 11승으로 3년 연속 10승 고지에 올라 든든한 버팀 몫이 됐다. 여기에 마틴과 베테랑 배영수도 로테이션에 줄곧 가담하며 힘을 보탰다. 이들 5인 선발이 챙긴 승수는 53승으로 삼성 전체 승수의 무려 68%에 해당한다. 선발이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다. 오승환의 해외 진출로 우려를 찾던 철벽 불펜도 건재를 과시했다. 마무리 임창용이 다소 기대에 못 미쳤지만 30세이브를 따내며 나름 제 몫을 했다. 안지만과 차우찬도 중간에서 역투했다. 화력은 더 강해졌다. 강펀치를 자랑하는 넥센에 이어 팀 홈런과 득점이 각각 2위이고 팀 타율은 당당히 1위다. 최형우, 박성민, 채태인이 굳건히 중심을 지켰고 30홈런 이상도 3명이나 나왔다. 특히 현역 레전드 이승엽의 부활이 주요했다. 지난해 부진했던 그는 고비마다 나이를 잊은 한 방으로 삼성의 고공비양이 앞장섰다. 지난 11일 광주 기아전에서 홈런 2방으로 최고령 30홈런 100타점의 주인공이 됐다. 최고령 3할 30홈런 100타점 경신도 예약한 상태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임주리의 립스틱 짙게 바르고.
않더라 영원하지도 않더라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 마는 나팔꽃보다 짧은 사랑아 속절없는 사랑아 마지막 선물 잊어주리라 립스틱 쉽게 바르고 별이 치고 이 밤도 가고 나면 내 정녕 당신을 잊어주리라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 마는 나팔꽃보다 짧은 사랑아 속절없는 사랑아 마지막 선물 잊어주리라 립스틱 쉽게 바르고 별이 치고 이 밤도 가고 나면 내 정녕 당신을 잊어주리라 별이 치고 이 밤도 가고 나면 내 정녕 당신을 잊어주리라 네, 다음 소식입니다. 시도교육감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내년 3세에서 5세 무상 보육 예산 편성을 거부한 데 대해서 정부가 15일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누리과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양 부처가 협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두 장관의 발표 내용만으로는 달라진 게 없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현재로서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지켜본 뒤 입장을 정하겠다는 뜻이다. 최 부총리와 황 장관은 누리과정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최 부총리는 누리 사업은 국민의 바람을 반영해 만들어진 법령상의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했고, 황 장관도 유아 교육을 공교육화해 출발선에서의 교육 평등을 실현하고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중체대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교육부는 어린이집을 포함해 누리과정 소요 예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지원 방안을 예산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2015년 누리과정 전체 소요 경비를 산정해 교부금에 반영 교부하겠다고 했다. 국민일보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과거 생체 실험으로 악명 높은 731부대 관련자와 A급 전범에게도 포상을 수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70년 이후 복지부가 추천해 정부 포상을 받은 일본인 15명 가운데 3명이 A급 전범 또는 731부대 관련자였고 2명은 전쟁 범죄를 미화하는 등 수훈 이후 행적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포상 업무 지침에는 평판과 주변 여론을 철저히 검증해 부적격자가 추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1973년 한센병 환자 치료 공적을 인정받아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은 가토가스야. 1976년 수교훈장 광화장을 받은 사사가와 류이치는 A급 전범 용의자이자 731부대 관련자로 밝혀졌다. 1978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은 다케미 다로 역시 731부대 관련자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가 극비리에 진행한 원자폭탄 개발에 깊이 관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을 지낸 나카지마 히로시는 1981년 수교훈장 흥인장을 받은 이후 러시아에서 고가의 문화재 6점을 밀반출하려다 적발되는가 하면 WHO 사무총장 재선 과정에서 금권 선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1983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은 하라다게는 A급 전범들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 공식 참배를 촉구한 인물이다. 인 의원은 이들에 대한 서운을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중국 최대 검색 엔진 바이두에서 성형을 치면 한국 성형이 연관 검색어로 나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중국인들이 최근 검색 엔진에 한국과 관련해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 가운데 한국 성형 비용이 19번째로 많았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국내 성형업계에도 요커가 단연 큰 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국내 성형외과를 찾은 중국인은 16,282명이다. 전체 외국인 환자 10명 중 7명꼴이다. 다음으로 많은 일본인의 10배가 넘는다. 일본, 미국, 러시아 환자의 비중은 최근 몇 년간 멈춰 있거나 줄어들고 있다. 중국의 성형 한류는 2000년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09년까지만 해도 791명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5년 만에 20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성형외과를 찾는 외국인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약 345만 원으로 국내 성형외과가 중국인 환자에게 벌어들이는 돈만 한 해 562억 원이다. 중국인 성형 환자들의 불만도 늘고 있다. 바가지 요금이나 성형 부작용과 관련해서다. 바가지 요금은 주로 의료관광업체나 중개인들이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를 챙기면서다. 남 의원은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외국 환자의 발길이 점차 끊길 것이라며 불법 브로커, 불법 의료시술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일보였습니다. 국방부가 모든 여군을 대상으로 성범죄 피해 실태를 파악하는 대대적인 성군기 실태 조사에 착수합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군 당국이 특정 기간을 정해 전체 여군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 사례를 조사하는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1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달 말부터 다음 달까지 육해 공군의 모든 여군을 대상으로 성범죄 피해 사례를 조사할 방침이다. 6월 말 현재 여군 규모는 육군 6천여 명 등 총 9,228명이다. 여군에 대한 성폭행이나 성추행, 성적 비하 발언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최근 육군 17사단장의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성군기 해이 사태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본 군 당국이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사단급 이상 부대에 배치된 여성고충 상담관의 개별 면담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성군기 위반 사례를 적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전해드리면서 10월 16일 오늘의 신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배창보, 이슬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술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타는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